네, 랭킹5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방 쪽으로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수급 방향도 지금은 원웨이입니다. 파는 주체가 계속 팔고요. 여기서 수급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지수의 숫자의 변동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또 다른 흐름이네요. 두 분께 자세한 내용 여쭙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고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려운 시장에 모시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또 중요합니다. 이런 변동에서 기회를 틈타서 우리는 어떤 전략 구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랭킹부터 열어봅니다. AMD 쪽에서 결국에는 실발이 나왔고 그런데 향후 가이던스에서 발목을 잡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AI 거품론인가? 근데 우리 이거 참 많이 다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층 생각을 해보면 구글에서는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반도체의 시선은 어디로 둘까? 평평한 줄다리기인데요. 먼저 점검 같이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일까요? 대형주가 밀려서요. 지금 지수 분위기가 4%대 넘게 낙폭 시연하고 있고 코스닥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시장 분위기가 좀 냉랭해졌습니다.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이 깊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락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변동장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관점은 지금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무슨 지수 4% 5%가 A입니까?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장이 펼쳐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은 잘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시장이 거의 또 매도 사이드가 발생하고 그럴 때 약간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런 쪽으로 대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틀째 또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됐죠. 아유, 좀 조정을 대비하는 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이러면서 계속 또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5,200선, 300선이 빠르게 가서 안착하기가 좀 버겁다는 쪽들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 기준으로는 중요한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이게 이탈하게 되면 보통 23,000대 부근인데 얘가 이탈하게 되면 보통 한 3, 4일 안쪽으로 빠르게 돌아와서 안착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 특히 이번에 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잘 나왔어요. 의외로 성과가 괜찮습니다. 근데 좋은 실적 나오고도 주가가 다 밀린다. 그게 심리를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서 다 좋은데 여기 안 좋아. 그 안 좋은 거 가지고 주가를 밀어버린다. 그런 쪽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성격들이 미국 시장도 주봉 같은 경우를 쭉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못 간다. 약간 좀 버겁다는 쪽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 쪽에서는 일단 약간 이제 묵직한 모습들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유동성이 받쳐주다 보니까 약간 계속 또 푸시는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럴 때 시장 이상 없어라고 또 강하게 들어갔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내가 사는 단가는 또 고점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일단 지금은 시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시그널을 좀 염두를 하고 그래서 일단 좀 묵직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현금 없으시면 안 됩니다. 현금 좀 갖고 계시면서 아까 오전에 샀는데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오전에 사셨던 거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모르죠. 이래놓고 또 내일 반등 쫙 가서 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 큰 때 그냥 기다리면 다 올라가겠지 뭐라고 하기에는 시장에 약간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권에서 이탈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도 보게 되면 일단은 약간 좀 변동성을 좀 관리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급을 주셨네요. 궁금합니다. 설 연휴도 껴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조금씩 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가. 황유연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 고객 예탁금이 물론 조금 줄긴 했어요. 105조로 최근 취합된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예탁금을 기반으로 이럴 때 음봉에 사면 여태까지 메이크업을 해줬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반은 매도한다라는 전략이 맞을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투자에 대한 시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예탁금이 많으면 떨어지면 사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 여러 사례들 보면 시장이 이렇게 무서떨어지면 또 예탁금 또 금세 또 빠져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신용잔고가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뭐 지금 30조 정도 수준으로 높은 건 맞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올라온 거에 비하면 사실 많이 올라온 정도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예탁금 대비 비율하면 아직 30%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신용잔고 비율이 한 지금 40조가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은 더 급락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설 명절을 대비하면서 조금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연초부터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하락은 우리나라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외부 변수인 요인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그냥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못 팔았다라고 하면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못 줄이셨다라고 하면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또 언제든지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번 주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과 같은 파괴적인 조정은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추세를 잘 지켜내는 종목들, 내가 생각하는 추세 기준선들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감내하는 범위도 다 다르실 수 있고, 그 기준들을 잘 정비를 해 보시고 그 추세를 지키는 종목들, 아직 삼성전자 저는 아직 추세 전혀 깨지지 않았다고 그죠. 보거든요. 언제든지 많이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늘 조정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에요. 근데 다만 미국 종목들은 달라요. 미국 종목들은 M7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최근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 M7 종목 중에서 알파벳 빼고는 사실 다 하락 추세 전환했거든요. 확실히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지금 결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ETF 자금이라던가 아시아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이나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나 이런 고민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저는 한국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장세 중 하나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이 조금만 진정되면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국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연간으로 합쳐서 500조 이상 벌고요. 삼성전자 올해 260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4조 버는 회사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일주일에 2조 버는 회사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에 4조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은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간 거지만 EPS 성장률에 따라서 그냥 버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EPS 성장률에 따라서 따라 올라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사실 그냥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동안 한국 주식가 만년 계속 그 예전부터 평가받았던 저평가에 대한 논리가 제도의 보완이라던가 그다음에 EPS의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을 만나면서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봐요. 언제든지 5,000포인트 깨질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저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조정이라고, 나중에 가서 깨졌습니다라고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 하락을 진짜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섣불리 예상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요. 작년 이맘때, 이제 작년 설 때 딥시크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딥시크가 뭐야 도대체, 어떤 영향이 시장에 있을 건데 모르니까 다 집어 던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캐비넛이 지명되고 나서 캐비넛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플러스, 그럼 소프트웨어, 이제 AI가 너무 성장해서 소프트웨어가 다 잡아먹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 클로드가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사스를 다 잡아먹을 것 같아 라는 그 불안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모른다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확인하고 매도하도 늦지 않는다. 그러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지금 빅테크들 발표하면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미달해서 밀리는 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여전히 캐펙스 투자잖아요. 근데 캐펙스 투자 여전히 이건 부분들은 그 수혜를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디램도 디램이지만 이제 낸드에 대한 성장이 또 추가로 나오는 것.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디램으로 올라온 거예요. 디램으로만 올라왔습니다. DRAM이랑 HBM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향후에 다가올 낸드의 시대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반영 안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낸드 쪽에 대한 반영이 얼마큼 될지, 사실 이것도 멀티플 언제든지 땡겨서 주가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변동성만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잘 모르시겠으면 보유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궁금한 건 사실 그거였어요.
추세는 깨지지 않았는데 네. 하루에 낙폭이 깊으니까 네.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차이였는데요. 현재 구간 보유할 종목은 보유하자. 왜냐? 이익이 뒷받침되므로 그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계에서도 삼전과 닉스의 영업이익 내년 합산이 540조 돌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도 호황인가? 그러면 이렇게 밀릴 때가 기회인가? 여러 가지 물음표가 찍혔던 거잖아요. 김수 대표님.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 황 팀장님께서도 낸드라는 키워드를 언급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소부장단에 이제 디램이 캐리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HBM, CXL, 유리기판 우리 정말 많았습니다. 현재 네. 구간에서 그렇다면 조금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 쪽은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키워드 좀 압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비쌉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 사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안 사시다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다 예. 보니까 여기서 사시려고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을 사시느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점에 사신 게 훨씬 낫습니다. 대형주를. 지금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시는 전략은 별로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보니까 파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결국 이 회사도 이제 계속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들하고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시총이 2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론 이제 샌디스크가 보여주면서 샌디스크에 들어가는 ESSD 컨트롤러 쪽들을 내가 담당한다는 쪽에서 계약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쪽인데 2조 이상 들어오고 이제 나올 실적까지 가게 되면 약간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부담되는 구간들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올라오던 속도가 있다 보니까 더 강한 쪽들이 있어서 그런 쪽들은 시장에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부각 받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한번 강하게 턴하면서 또 시장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간 좀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PR 15배, 20배까지도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은 무리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걸 정리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또 전력 설비 이런 쪽들 다 박스권 돌파할 듯이 위쪽으로 다 붙여놓고 지금 다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못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시지 마시고 일단 현금 갖고 있어야 또 어느 정도 좀 조정받게 되고 좀 흔들리게 되면 그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티지 마시고 좀 현금은 챙겨놓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 가격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 확보가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 배치하는 것이 맞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킵 고잉이네요. 1위 랭킹으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소비주가 강한데 그 중심에서도 국내 유통 관련해서 이마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사진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마트가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해질까요? 이게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낙폭 과대였는데 이제 더 좋아질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추세적 우상향도 그릴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황 팀장님께 의견 여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확실히 좀 더 규제를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또 새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중요한 국가권까지 차트도 올렸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안 봤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더 네.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뭐 사실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쿠팡 이슈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마트가 이제 호재 수혜를 좀 볼 거다라는 전망들은 있었지만 이제 결국 이게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 가장 발목 잡던 부분을 건드려 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소비주들 오늘 특히나 뭐 기술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뭐가 대피처 그 대체제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싸다라는 평가, 뭐 펀더멘탈로 이야기해 보면 사실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간인 거죠. 다만 오늘 시장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일단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구간, 다음 구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어쨌든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잘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에 워낙 좀 특징을 잡고 네. 움직임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더 강한 쪽은 이쪽이기도 하죠. 중국인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올 거다. 지금 방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여쭐게요.
장사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고를 향해서 지금은 가고 있는 카지노주인가 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또 반도체가 빠질 때 대피성 성격으로 지금 소비주단에서 이슈가 강한 쪽에 수급이 잠시 머물러 있는 거라면 박자감각 지금 진입하는 거 맞는 건가 점검해 주세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또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약할 때 한번 훅 들어오던. 근데 조짐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 있었던 상황들이고 미리미리 좀 스마트한 머니들은 먼저 들어가 있던 모습들이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에서 성격을 이제 다음 주에 뭐 무슨 그 비자 예약 발행한 것도 뭐 40%가 늘었더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대가 뭐 큰데 항상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이고 다음 주 초까지 해서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리 찾아서 한번 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춘절 끝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백도간에 한번 한국 가봤어요. 되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일본 못 가느니 한국 갔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봄 때 5월 달 때쯤은 가게 되면 또 근로자의 날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4월, 5월 때 그때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되게 많이 오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역시나 관심은 높은 섹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발표했던 GS P&L 실적 발표 보고는 이제 올해 전망치를 보는데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런 거 보게 되면 올해도 그들이 준비하는 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벤트 끝나서 약간 또 세론 정도까지 예.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건 좋겠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면세점들은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면세점을 하나를 다 주력을 없앴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에 양적으로는 팽창으로 갔던 게 돈 되는 것만 남아났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창이 그 싱가포르 공항하고 호텔 홍콩 쪽만 남아 있어요. 그 돈 되는 쪽들이거든요. 그 국내 쪽들은 철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중요한 쪽들을 철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수익성은 확 좋아집니다. 그럼 호텔 쪽으로만 또 평가를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서서히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시내 면세점 하나를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적으로 양적 경쟁이 아니라 내실을 다진다. 그러면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 됐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쫓아가진 마시되 기회 될 때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간 접근 가능한데 어느 정도 이벤트 소멸 이후에 주춤할 때가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여유 있는 호흡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열어봐도 괜찮겠네요. 여기서도 뒷받침되는 거는 실적입니다. 자, 실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APR이 여전히 왕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단에서 기존의 왕자였던 파마리서치는 오늘 현재 이 시간 구간까지도 시장도 나쁜데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투심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APR 왕좌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다면 오늘 증권가에서는 더 담아도 된다라고 하던데 황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화장품은 APR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좀 세게 가려면 그 섹터 액션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는데 업종 자체로 돈이 우르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ETF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쪽 업황 자체가 좋아져서 이쪽 업황을 다 사보자. 바스켓으로 사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대장을 집중적으로 사든지 그런 류의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파마리서치하고 APR 실적 갈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컨셉도 좀 다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북미에서 잘하고 있고 이제 유럽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화장품들은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사실 없어요. 그러면 APR만 괜찮아 또는 달바 글로벌 정도까지만 괜찮아라고 하면 굳이 다른 거 살 거 많은데 화장품에다 자산 배분을 해야 돼? 뭐 시장이 아예 주도주가 없고 주도 섹터가 없어서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 코로나 기간 때 골프존 홀딩스 올라갔던 것처럼 완전 그거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만 있는 업종이잖아요. 섹터씩 나올 수 없는. 근데 주도 섹터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정말 특징적인 실적을 냈을 경우에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는 주도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도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그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 또는 소비재 업종 자체가 주도 섹터로 가기에는 저는 좀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가지고 계시는데 신규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APR까지만 좋아 보입니다.
APR까지 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오늘처럼 다른 종목이 안 좋으면 APR처럼 이런 종목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일 반도체도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APR도 수급을 좀 뺏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수급의 힘이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상황이라서 그냥 APR은 딱 그 화장품 섹터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 시장님 의견은 지금 대장만 네.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근데 그 화장품을 전체 포트에서 과연 어느 정도 네. 비중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각자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챙겨봤습니다. 오늘 소비단이 좀 강해서 좀 집중해서 봤고요. 이어서 쭉쭉 나가보죠. 세 번째 랭킹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또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합병하고 나니까 더 세졌다라는 것을 재무에서 보여주네요. 김민수 대표님. 근데 오늘 중요한 자리를 시장 탓으로 인해서일지 돌파를 더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좀 잘 머물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제약바이오 심리가 좀처럼 안 오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오늘 보여줬던 이 파급력 좀 더 우리는 무게를 치러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덩치 커졌고 그리고 기대감은 높지만 이쪽으로 굳이 대응을 해야 돼?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률 바로 나오네요. 박스권을 돌파를 못합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 시장의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셀트리온 정도면 이 정도 덩치도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지수 5천선에 맞는 주가냐?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일단 이거를 사냐 아니면 또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약간 바이오주를 사냐. 그런 선택지의 문제 쪽에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제가 보기에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네.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장 또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들은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온 것보다 다시 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부나 이런 쪽에서 확인될 때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 또 게다가 또 뭐 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금리가 이제 여전히 미주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빠지긴 빠지겠지만 언제 빠져라고 하는 기조다 보니까 거기다 또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장기금리죠. 장기금리가 오히려 저쪽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워시 예. 그 연준 의장께서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같이 풀어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경계감이 좀 더 크다라는 쪽에서 바이오주가 그래서 더 힘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일단 지금 어제 보니까 알테오젠 UBS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아직까지는 뭐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거는 지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죠.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조금 묵직할 때 다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하단부라든지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확신을 갖고 바이 전략은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챙겨봤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 비만 키워드가 3천장 제약에서 보여줬던 힘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랭킹 통해서 그 다음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로 넘어가서요. 4위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사실 그간 수급이 모여 있었던 쪽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인데요. 사실 실적도 실적인데 그동안은 수급으로 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황희연 PB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시장이 잘 간다 했을 때 코스닥이 간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의 역할이 충분했어요. 네. 그거 덕분에 시총 1, 2위까지 올라갔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실적은 기대 안 했는데 에코프로 BM에서 오늘 또 뭔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반전의 트리거를 좀 더 폭발적으로 실어줄 수 있다라는 트리거로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보는 거는 네. 일단은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이 어쨌든 이슈가 있어서 좀 밀렸죠. 근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네네. 이제 시총 1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부양책에 맞물려서 만약에 명절 이후에 다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달린다면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의 폭을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보면 그동안 보여줬던 변동성에 비하면 그냥 양호한 변동성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차트를 좀 멀찍이 해놓고 그냥 흐름을 보면 오늘은 뭐 3, 4%씩 하락하고 있지만
그냥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 정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조정 정도로 보여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밀리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밀리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주간 단위로 보시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반전하게 되면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월요일에도 이심정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화요일처럼 또 변동성 내일 나온다면 다음 주에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저는 그 영향권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들 영향권이 끝난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또 에코프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를 굉장히 좀 저는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봐요. 에코프로 BM도 일단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유동성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멀티플,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으면 주식을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함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왜 그러냐면 돈이 있으니까 살 명분을 찾는데 예. 그러면 결국 미래에 대한 멀티플을 땡겨올 수 있는 게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는 악재들은 다 나올 거 다 나왔고 이제 사실 좋은 뉴스에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흑자 전환까지 했다. 이 업황이 그렇게 전기차가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사실 저도 작년까지는 계속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지만 예. 올해 이제 ESS로 올라왔고 거기다가 로봇 배터리 사실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까지 좀 시장에 붙여준다면 뭐 2022년, 2023년도에 배터리까지 상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 톤 변화가 또 나타나네요. 수급의 힘이 뒷받침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흐린 눈하고 봤었던 실적에 있어서도 흑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봐야 할까요? 김윤수 대표님, 네. 사실 에코프로 BM이 더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네. 차트 모양을 보면 에코프로가 고가놀이를 더 윗단에서 잘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분봉상에 다시 올리려나 했는데 여전히 시장의 무게감이 더 커 보이기는 하거든요. 에코프로를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더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액분 시점으로 기다려본다면 지금 자리가 한 1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전에 3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예. 네, 거의 그런가?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50? 예.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지 마세요. 여기 산다고 해봐야 여기서 뭐 지금 당장 고점에서 바로 턴할 수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 좋은 자리에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실적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만 보여주면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처럼 실적 이 정도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참 좋죠. 예, 안정성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적자나 큰 폭의 실적 변동이 없다고 그래야 멀티플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한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로봇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때 지금 벌써 밸류체인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옵티머스 쪽 그리고 아틀라스 맞아요. 쪽 이렇게 딱 바꿔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줄을 선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뭔가 변화가 오겠구나. 그럼 그쪽에서 속도가 났을 때 그럼 그쪽과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시장에서 또 얘기도 안 나오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그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그 2차전지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밸류 끌어오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안정성만 보여주라. 그러면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의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 보게 되면 특히 좀 안정성은 뭘로 끌어옵니까? ESS로 끌어오겠죠. 그런 쪽들의 라인들은 계속 또 보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룹이 있어요. 포스코 보겠는데 최근에는 철강 그리고 2차전지 에너지단까지 이 포스코 그룹이 확장성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튬 가격 움직임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봐도 괜찮아지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까지 의견을 어제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차트도 잘 찍혀요. 찍고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떨까요? 네, 딱 맞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글로벌 키워드 중에 네. 하나 광물입니다. 광물. 네. 미국이 그린란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석유보다는 저는 광물, 히토리우 예, 때문이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계속 공격하는 것도 리튬 아마 생산량이 전 세계 7인가 그럴 겁니다. 이란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석유 여전히 많이 있어요. 셰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안정을 원하는 거고 어차피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이제 좀 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원유 문제는 석유 문제는 어느 정도 생각 기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결국은 광물 문제인데 지금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히토리라던가 리튬이라던가 이런 이제 앞으로 이런 광물을 어떻게 공급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차세대 기술들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포스코 홀딩스가 3, 4년 전에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한 거 맞아요. 그거 언제 캘래? 언제 생산할래? 했는데 벌써 올해부터 시간이 벌써 3, 4년이 지나서 올해부터 생산이 가능하고요. 다른 중국 리튬 대비해서 원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돌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금물, 염호에서 이제 물을 증발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낮아요. 네. 질도 좋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유통하고 트레이딩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 쪽에서도 강점이 예.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올해 조금 개념을 철강 회사로 보시면 안 되고. 철강 밸류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요. 마치 우리가 현대차가 일반 내연기관 팔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던가 로봇의 밸류를 붙여서 가는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은 그냥 기본하고 그 위에다 광물 회사로 바뀐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멀티플 저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내셔널과 홀딩스의 우선순위는 따로 없나요? 지금 이것도 마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요? 변동성이 좀 다를 뿐이지 네. 포스코 그룹주들은 저는 지금 인터내셔널 홀딩스 주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네. 현대차가 보여줬던 것처럼 새로운 이미지로 포스코 그룹주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면 올해의 퍼포먼스를 여러분 잘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랭킹으로 넘어가서요. 5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에너지단에 있어서는 올해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는 있었긴 한데 저희 에너지 중심에서 어제 핫했던 태양광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오늘 2시에 컨퍼런스 콜이 하나솔루션 쪽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4분기는 안 좋아도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야라는 것을 회사에서 좀 알려준다면 김수 대표님 오늘 네. 내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다 좋은데 네. 올라갔던 내용들이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또 머스크. 예, 네. 찌찌뽕 네. 머스크 선생님이 예, 이런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딱 같이 반영했고 게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다 상한가예요. 그러면 우리 뭐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겠죠. 그리고 또 어제 여기까지 밀고 올라간 거는 쇼 커버링. 공매도가 청산을 또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가파르게 또 올라온 게 있었죠. 그렇게 되면 항상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당장 페브로스카이트 관련돼서 이제 속도가 나서 우리가 진짜 우주로 갔었을 때 우리 거 공급할 수 있겠느냐? 아직 그게 안 나옵니다. 속도가 되게 못 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밸류를 끌고 가는 부분들의 하나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돼야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거기서 또 변화를 보고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 지금 미국 쪽이나 동양들 보게 되면 역시나 계속 뭐 이어지는 관점들을 그러니까 테슬라를 중심으로도 뭐 계속 메가팩, 메가월 중심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실적이 벌써 4분기 때 돌아가고 이어지는 과정들이 아직까지 좀 덜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직 그게 아니라고 하겠죠. 또 내려오면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한 번 반짝였었던 재료에 마음을 다 뺏기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조금씩 확인하면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속도 조절 필요해 보입니다. 자, 현재 구간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이 6조 7천억 원 넘게 사고 있다라는 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KRX 기준이고요. 저희가 통합시장으로 봤을 때는 오늘 7자리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준 것이 다 매수에 쓰이는 자금일지도 모르겠네요. 외국인은 그와 반대로 원웨이 매도 물량이 더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거하다라는 점 챙겨지고요. 코스닥에서도 사는 주체는 개인만 나타나고요. 기관 외국인은 양대 매도, 양매도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볼까요? 일부 비전이 살아있고 또 이익이 뒷받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씩 매수 관점 열어주신 분도 있지만 조금씩 차익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랭킹5 통해서 많은 전략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 걸로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